안녕하십니까. 아이씨, 뭐지? 너무 잘생겨가지고. 잘생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투수코치 강지현입니다. 첫 지도자 생활을 충암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자양중학교를 거쳐서 2019년 작년부터 서울고등학교 투수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곧 프로팀으로?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유신고등학교에서 야수 코치를 맡고 있는 김정록이라고 합니다. 훌린 인터넷고등학교 나오고 일본 넘어가서 대학교 2년 하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가 그다음 고양 원더스 들어갔다가 그다음 넥센에 있다가 이제 지도자 생활은 처음에 화성시 유소년 야구단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휘문고등학교 그리고 유신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관왕의 주역. 아니요.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그러니까. 보너스 좀. 보너스 받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면은 전혀 어떤 학연은 없는 사이잖아요. 네, 학연은 없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또 나이도 같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합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또 이 친구가 원더스를 먼저 밟고 제가 그 뒤를 밟아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은 도움도 얻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가까워졌죠. 워낙 어렸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에이스 아니었나? 계속. 너무 일부러 이렇게.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근데 진짜 야구 잘했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름도 잘 기억나. 그리고 게임도 많이 하고. 유신이라는 학교는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잡혀있는 학교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조금 그런 걸 또 알고 입학을 해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그 부모님도 아무래도 네. 규율이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니까. 엄격하다는 걸 알고 사실 보내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로도 그거에 불만 있는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모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그래도 막 말썽은 안 부리니까 애들이 막 사고치고 막 그런 이미지는 아니어가지고 보면은 감독님이 거의 30년 가까이 유신에서 하셨으니까 그런 걸 되게 잘 잡아놓으신 것 같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진짜 느끼는 게 확실히 이제 야구가 전부는 아니니까 일단 먼저 인생의 일부분인데 그거를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거를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거든요. 저희 학교 유신고등학교라는 데가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위주로 자꾸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뭐 예전이야 뭐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때렸지만 지금은 또 그런 건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자꾸 막 얘기해주고 그런 걸로 계속 일단 먼저 사람이 먼저 되자는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군대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인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진짜 어렸을 때는 그냥 다 표출하고 살았는데 뭔가 거기 사이에서는 뭐 계급 사이다 보니까 화도 잘 못 내고 뭔가 선임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꾹꾹 눌러 담는 인내를 좀 배웠었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뭔가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싶은데 한번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막 화내면은 또 오히려 더 말이 안 통해요. 아이들이 벽을 놓고 이제 오히려 기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니 그럼 군대 가기 전에 야구부에서는 그런 걸 별로 배운 게 없는 거야? 아니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 당시 코치님은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그냥 더 과감해지라고. 제가 워낙 소심해가지고 더 과감해지고 막 표출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막 그냥 화내는 게 뭔가 야구장에서. 잘못 해석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해석하면서 그렇게 큰 걸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왔죠, 뭐 군대 가서.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제 실패 아닌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 생활은
제 계획은 일단은 없었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동작 분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NC 다이노스에 계신 이제 그 코치님을 통해서 현장 지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한 4번의 권유를 통해 이제 첫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선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과거의 방법과 그리고 이제 달라져 왔다기보다는 저는 그만큼 달라졌다는 게 뭐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많은 과학 이론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저희 학교 훈련 투수 같은 경우는 투수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철저히 트레이닝 코치와 트레이닝 중심으로 훈련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해서 뭐 1년 단위, 분기 단위 뭐 그런 주기화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과거의 훈련 방법과 현대 훈련 방법이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서로 간에 이런 적대적인 생각은 앞으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게 가르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다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구는 정답이 없다. 근데 마치 코치님들이 정답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들이 학생들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무작정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해 나간다는 의미를 딱 두고 목표 설정은 어차피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코치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아이들도 오픈을 하거든요, 마음을. 먼저 마음이 오픈되어야 본인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만약에 처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막아버린다면은 과연 그 선수가 코치님을 신뢰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먼저 물어보죠. 너의 생각과 너가 지금 이거 훈련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짜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스케줄을 딱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끈기 있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죠. 지금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 답 잘해요? 처음엔 잘 안 해요. 처음에는 뭔가 그렇지. 약간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부르지? 왜 얘기하지? 그것도 낯선 경험이니까. 네. 네, 질문을 받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잘 못 해봤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답을 못 하는 게 맞지 처음에 네. 당연히. 맞아요. 사람마다 또 이게 가치관이 분명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는 코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코치가 절대 티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선수가 안 되면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말 그대로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티칭은 절대 좋은 코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라기보다는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만 잘 설정해 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만든다? 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또 코치들에게 질문도 하고 이런 좀 선순환이 선수들이 앞으로 지금 현대 야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아닌가. 분명히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거라 분명히 화도 내고 싶고 그렇게 한데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내면은 분명히 오픈을 못 해요, 아이들은. 왜냐면 본인보다 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화내면은 잘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제가 처음 시행착오 했던 게 어린이 야구 가르칠 때 질문 뭐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도 아까처럼 이제 화나면은 아니 목소리가 점점 데시벨이 높아지면은 아이들이 웅크러들고 그렇지. 주저하고 다음에도 사실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네. 거기서 이제 트라우마가 조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단 화내지 말자. 그리고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말을 잘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도 그냥 괜찮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이제 막 팥빙수 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간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거의
좀 어떻게 보면 코치보다는 운동장 밖에서는 이제 형 같은 느낌으로 뭔가 상담도 좀 들어주고 뭐 본인이 진짜 집에서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거기서 좀 뭔가 계속 같이 이렇게 뭔가 고민거리를 이렇게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또 오히려 잘 다가오더라고요. 꼭 뭐 야구에 관한 이야기만 할 필요 없이 네. 판공비 좀 감독님이 줘요? 아 그런 건 안 나와요. 한번 다 그냥 개인적 사비로 그냥 와이프한테 허락 받아서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 야 요즘 애들 진짜 싸가지 없지 않냐? 그렇지. 근데 저는 야 우리 때 애들보다는 훨씬 착한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요즘 학생들한테는 더 좋게 칭찬하고 좋은 말로 설득하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착한 선수들이 없다고 봐요. 뭐 그중에 뭐 튀는 선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개성까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뭐 세상이 또 많이 변한 건지 아니면 뭐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보다는 비록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저희 세대보다는 요즘 학생들이 더 칭찬과 이렇게 해주면 더 좋다고 더 착하다라고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동기부여의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지 우리 때는 그죠? 이쪽 세대는. 그리고 또 서울고 분위기가 굉장히 또 자유롭기 때문에 또 유정민 감독님이 같은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감독님이 이를테면 황금사자기 결승 끝내기 알까기를 해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이잖아. 그럼요. 정말 그러고 감독님은 박수 쳐주고 오히려 위로해 주실 분이지. 유정민 감독님은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답답하다 그러더라고. 화 좀 내지. 굉장히 배부른 소리냐. 유신이시죠,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거 하고 일반적인 뭐 우리나라 말로 검색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런 드릴이나 훈련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뭐 이런 분석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서 그 뭐 피처 애널리시스라고 검색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전탕으로 해서 그 내용과 원리를 잘 융합을 해서 선수들한테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비 파트니까 수비 파트에 대한 거를 이제 먼저 좀 찾아보죠. 저도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해봤던 거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코치님들한테 뭔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뭔가 정신력을 많이 강요받아가지고 뭔가 기술이라기보다는 진짜 정신력만 가지고 좀 막 했었거든요. 물론 기술도 알려주셨겠지만 근데 조금 뭔가 그때 당시에 아마 강구 씨도 그럴 건데 아마 연구를 많이 했어요. 혼자 되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거를 왜냐면 그때는 뭐 레슨장도 없고 뭐 주변에 뭐 야구 선수한테 받고 싶어도 이렇게 뭐 접근할 방법이 없고 뭐 해봤자 시도해본 것 중에 내가 정말 좋았던 거 그리고 정말 안 좋았던 거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저보다 조금 높으신 코치님들한테 한번 요 방법이 어떻겠냐 요 방법은 어떻겠냐 그러면 또 그분들도 거기서는 요거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더라 이런 또 답을 받으면 제가 거기서 한번 또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죠. 저만의 스타일로 그래갖고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브리핑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이거는 뭐 8주짜리야 4주짜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는 안 시켜요. 많이는 안 시키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주거든요. 왜냐면 도중에 한 번에 많이 해버리면 또 수비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막 유튜브랑 뭐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일본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에 대학에서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게 일본은 잔재주다, 잔야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거든요. 가면은 오히려 저희보다 뭐 몸은 좀 말랐지만 스피드와 이제
또 요새는 근력 운동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선수들도. 우리가 현대 일본 야구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7, 80년대 막 지금 정말 원로 세대들이 일본 야구 영향을 받았던 그 수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본 많은 변화를 줬어요, 야구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일본의 또 감독님, 그러니까 저 나왔던 대학교 감독님이나 그 코치님들 가끔 이제 요즘 라인 있잖아요, 라인으로 이제 연락하면서 동영상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스케줄 전반적으로 짜는데 감독님도 정말 많이 배우고 배우려고 하시고 또 선수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코치들까지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훈련 단위를 한 일주일 단위로 막 이렇게 다양하게 막 했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이게 좀 질서 있는 훈련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적응하다가 맞춰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훈련을 진행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전주훈련장 가가지고 감독님께 정말 충분히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잘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좀 시간만 준다면 이런 다양한 훈련도 좋은 효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라고 한번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과정을 또 겪으면서도 저희도 또 좋은 스케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트레이너 코치가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스케줄은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선수가 총원이 60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지 않으면 한 타이밍에 또 많은 선수들이 또 모여가지고 훈련 진행도 또 잘 많이 밀리게 되고 또 밀리다 버리는 애들이 막 생기지. 네, 또 밀리다 보니까 효율성 있는 훈련이 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이런 식으로 또 다 나눠가지고 아주 좋은 훈련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야 하고. 유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울고처럼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또 감독님만의 또 야구에 대한 방향이 있고 또 있으시니까 또 그게 전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신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약간 고민했던 게 그러면은 이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만 좀 바꾸면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야수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잡는 것만 하든지 뛰는 것만 하든지 던지는 것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아이들한테 오늘은 잡는 거 위주로 그러면 던지는 거를 확 줄여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던지는 게 너무 많다 보면은 야수도 과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던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하지만 물론 이제 잡는 거 위주라고 하면은 잡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던지는 것만 한다. 그럼 그날은 스로잉 위주로 하면은 던지는 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내야수가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잡는 거랑 던지는 것까지 신경 쓰면은 다리가 못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글러브를 냅두고 다리 사이로 공 빠뜨리는 것도 해봤어요. 다리만 움직여서.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막 절로 치면은 뛰어가서 다리만 딱 그 사이로 공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리만 움직여서 진짜 그 한 가지만 집중해갖고 극대화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구를 활용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네. 그냥 형식적으로 폰거를 뭐 1루에 10개를 했다면 뭐 잡고 스텝 던지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은 솔직히 안 되거든요. 제가 거기서 막 야 너 이번에 스텝이 안 됐고 던지는 게 안 됐고 뭐 글러브는 모양은 어떻고 이 얘기 자체가 어차피 안 들어와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은 뭐 던지는 거 위주야. 그러면은 던지는 것 쪽에서만 이제 끝나고 나서 피드백 주고. 왜냐면은 본인들도 생각을 하니까 들어서 이제 강한 어깨를 조금 요즘 강한 어깨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좀 뭐랄까 도구? 웨이티드 볼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이용해서 강한 어깨를 좀 만들려고 최근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짜여준 이 틀 안에서 코치님들이 어떻게든 융통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진짜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계속 하루하루. 그러니까 그게 조금 싫어가지고 또 과거에는 오버 투수들 기준으로 해서 올려서 뭐 보통 눈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된다 라고 많이 배웠었죠. 주동근을 활용한 상체만 한다면 아무래도 올리고 눈 앞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하다 보면 상체의 주동근인 대흉근이가 많이 또 좁아지잖아요. 그럼 최대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공을 강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돌아야 된다. 그럼 돌다 보면 관성 모멘트, 결국엔 이제 원심력이 몸 밖으로 벗어나지 몸 안으로 모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거와 현대 지도 방법에서 달라졌다면 좀 달라진 부분? 네, 상체만 이제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뭐 1차 코킹부터 시작해서 2차 코킹 동작까지 뭐 이런 부분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140 이상 던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봤을 땐 제 폼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선수는 그 동작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140 이상 공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봤었을 때 폼이 예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또 많은 굳이 건들진 않죠. 저도 던지는 거 얘기하니까 저희도 던지는 거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진짜 예전에는 다 진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요거를 되게 중요시 여거든요. 요 팔 동작을 되게 여기서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동작을. 그러니까 야수들도 보면은 항상 좀 짧게 빼서 귀 옆에 붙여서 나와야 된다. 물론 이론상은 맞는 얘기죠. 왜냐면 최대한 빠르게 뽑아서 빠르게 짧게 던져야 되니까 상황이.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처음부터 시켜보면은 강한 송구를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투수가 그러면 이렇게 짧게 던지는 것보다 좀 크게 던지는 게 그래도 조금 힘 모으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야수들도 처음에는 이제 동작에 힘쓰는 원리를 좀 알기 위해서 크게 좀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저도 항상 짧게 빼서 눈 앞으로 손이 나와서 근데 이게 뭐 말은 되지만 이게 자꾸 요거에만 팔꿈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신경만 쓰면은 자꾸 이게 떨어지거든요, 야수에서. 안 그래도 짧게 돌리는데 더 빨리 돌리다 보니까 돌리는 거 빨리 돌리려다 보니까 이 시간을 안 줘요.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시간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옆쪽으로 좀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강조시키니까 애들이 자꾸 막 이렇게 떨어지고 오히려 공 던지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또 공 잡는 거에 또 영향도 미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던지는 거 원래 예전엔 짧게 붙여서 앞에 요즘에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아니지만 뭐 일로 던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벌려서 던지라고 해요. 오히려. 왜냐면은 이게 야수는 벌려 던질 일이 많죠. 야수는 저는 이제 오버스로가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이드 스로가 기본은 아닌데 이쪽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움직이면서 빠르게 짧게 던지려면은 여기보다는 항상 보면 저희가 여기로 많이 던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밑으로 던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굳이 이것만 고집할 필요 없다. 여기서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뭐 어디서든지 던질 줄 알아야 되니까 자꾸 요것만 고집하지 말라고. 오바스로만 위로만 던지는 거를 고집하지 말고 옆으로 던지는 것도 해보고. 왜냐면 지금 오는 아이들이 되게 옆이랑 밑이 굉장히 약해요. 보면은 좀 물어보면은 그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이쪽으로 던지는 거는 뭐 좋지 않다. 물론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쪽도 많이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럼 투수랑 다른 게 이제 내야수는 숏게임, 이제 짧은 거리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1루까지 던지냐니까. 만약에 외야수라면은 조금 사이드스로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리를 멀리 던져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내야수는 말 그대로 숏게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밑에 쪽을 잘 활용을 해야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밑에 쪽 던지는 것도 코치면 괜찮다. 뭐 폭투? 괜찮아. 더 해. 그 대신 폭투 때문에 다시 올리지 말라고. 그런 거 있을 때는 조금 자꾸 얘기를 해주죠. 저는 근데 백핸드로 잡는 것도 좋은데 습관은 그렇게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무조건 백핸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 들면은 그렇게 맞춰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력 질주가 아니고 천천히 가서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 범위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 아 저게 무조건 백핸드로? 하지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백핸드로 잡는 거 좋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 밑에 전력 질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연습할 때는 정면으로 빨리빨리 쫓아가는 연습을 하자. 왜냐면 내야수가 수비 범위가 줄어들면 그거야말로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잡는 거는 훈련은 백핸드 시키지만 아예 처음부터 맞춰서 백핸드 이렇게는 저는 좀 반대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코치님들만 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럼 다 다르죠. 이게 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쵸. 같은 생각은. 처음에는 레슨을 조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 명을 보는 것보다 한 명한테 집중해서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제안을 받았을 때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있고 싶어서. 근데 제가 레슨장에 있으면서 살짝 그 사실을 잊었어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좀, 편안하기보다는 확실히 야외보다는 편하니까 실내에 있고 아이들 그냥 자세만 보고 이게 좋았는데 아 어느 순간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야구가 아니다.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프론트 그 직도 제가 마다했는데 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한번 뛰어들었는데 고등학교부터. 근데 진짜 후회는 안 해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고등학교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오히려 모르겠어요. 편한 것보다 약간 좀 힘든 걸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편하면 불안해요. 편하면 불안해. 뭔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딱 시작해보니까 그러니까 막 애로사항 있잖아요.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누군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떨어진 애들한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잘했던 애는 어차피 내가 없어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저거를 내가 가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은 또 그 친구들도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닫고 얘 뭐야 나한테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냐면 분명히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잘하고 있을 때 코치님이 말 걸면은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는 더 부탁을 하는 게 부족한 후배들 있으면 너네가 한마디 해주면은 진짜 후배들이 너 진짜 멋있는 선배로 보일 거니까 오히려 그런 후배들 잘 챙기면 좋을 거다. 그래서 휴먼에이스는 뭐 그런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후배들을 좀 붙여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한 뭔가 그런 환경? 그러니까 레슨장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현장의 그런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뭐 내가 알고 있는 야구를 가르쳐주는 것만이 코치 역할은 아니죠. 네, 그렇게 그렇죠. 여러 기술을 가르치는 건 정말 네. 정말 일부.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좋은 자세, 정답과 근접한 뭔가 자꾸 아이들한테 야, 이 기술을 무조건 해야 돼 라기보다는 뭐 어차피 근데 진짜 느낀 건데 나중에 되면 바뀌어요. 무조건. 프로 가서도 바뀌든 대학가를 가서 바뀌든 바뀐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키도 크고 이렇게 살도 찌면. 예. 그래가지고 굳이 막 그런 거에 집착을 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제가 대학 때 기사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그때 잘못했던 거를 후배들이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 내가 지도자의 꿈보다는 동작 분석의 꿈을 가졌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의 또 많은 또 같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었으면 어떨까. 솔직히 지금 뭐 당장 한 달 있는 대회도 간당간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좀 전문적으로 뭐 영상 분석이라든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동료, 선후배, 감독 코치님들께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현장에 또 들어왔었죠.
그래서 10년 후에 제 모습이 솔직히 상상까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할 수만 있다면 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0년 후, 10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감독이 돼서 뭐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감독이 된다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랑 이제 좀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초, 중, 고 감독님 3명 거치잖아요. 근데 셋 다 감독님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이게 사귀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예. 유럽에 를 거쳐서 좀 뭔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어차피 꿈이니까 그럼 예.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네. 누군가 이 현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조그맣게 씨앗으로 있던 게 결국은 자라서 생긴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단계별로 뭐 초등학교에서는 뭐 요렇게 교육, 중학교에서는 요렇게 교육, 고등학교 때는 뭐 이제 실전 정말로 이제 중요하게 이제 프로를 가냐 뭐 못 가냐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단계니까 야구 선수로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뭐 진짜 좀 시합적인 기술 뭐 작전 뭐 이런 거 진짜 시합을 이기기 위한 훈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 뭐 요즘도 얘기 많이 하지만 일단 몸이 먼저 만들어져야 기술 습득이 빠르고 잘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신체 감각 발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점 올라오면은 진짜 뭔가 더 고등학교 때 꽃을 피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구 그만뒀는데 야구를 잘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치. 테스트 보고 져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뭔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 크실 수 있게 이렇게 요거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애들 보면은 이제 저희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구를 실패하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되게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원래는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이거 아니면 진짜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 막 절박하게 해.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접근을 달리하자면은 좀 어차피 야구는 인생의 일부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간 앞으로 20대 때 야구 끝나도 100세 시대니까 8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만약에 진짜 사람이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좋아서 이제 자꾸 땡겨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야 뭔가 앞으로 남은 80년을 정말 뭐 행복하게 살 텐데 만약에 정말 그게 먼저 안 된다면은 아무리 야구 잘해도 아마 거기까지일 거예요. 야구 선수까지만 감독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정말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너네가 좋은 사람 돼서 믿고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 꼭 무슨 일을 하든 네, 무슨 일을 하든 야구가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꼭 야구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작년부터 이제 같이 있던 선수들이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지금 또 이 시국이 된 만큼 또 준비 잘 해서 얼마 남지 않는 대회 잘 치르길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서울고등학교 투수들 또 타자들 응원하겠습니다.